네, 안녕하세요. 스위트케이 연구소장 이준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방의 MEC 기반 기술 사용화 실증으로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사업 개요 추진 가업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일단 저희 스위트케이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부터 KT와 그 사람 동작을 인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왔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는 데이터댐 사업으로 사람 동작 영상에 대한 사람의 자세를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와 학습 데이터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부분 중에 이제 스마트 헬스 미러라고 해서 사람의 자세를 분석을 하는 그런 앱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홈 트레이닝에 대한 자세를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2D 자세만이 아니라 이러한 옆에나 후면 이런 데서의 자세 분석도 3D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러한 3D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고가의 이제 장비, 키넥트라든가 TOP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모바일 단말에 카메라 앱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서울대병원이나 고려대병원,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환자 시후에 재활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낙상 같은 걸 비전 기반으로 그러면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한테 또 다른 의뢰로는 요양병원 협회에서 그러면은 지금 요양병원의 환경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전 기반으로 조금 환자를 모니터링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가깝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간병인 분들도 2배 더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는 건데요.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이런 간병인 분들을 연결해주는 앱들도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에서 간병인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강변 환경이 열악해져서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 있는 구조일 겁니다. 영상 기반으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분이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지, 위기의 상황이면 위기를 알려주는 이런 간단한 간병인 알림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만 뽑았을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양병원의 환경은 생각보다 되게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또한 없어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부분들이 병원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병원들 중에 어떤 분은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돼서 한시적으로 카메라를 도입을 했는데 사생활 침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설치한 카메라를 이렇게 다시 치워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원의 환자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동작 인식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 MEC 실증 사업을 적용을 함으로써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 해결된 구조는 네, 지금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엣지 단말에서 카메라 영상에 1차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된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자세 정보, 그러니까 숫자 0과 1의 XY 좌표값들에 대해서만 동작 인식 서버, MEC 동작 인식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초당 한 10에서 15프레임 정도를 전송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특히 이렇게 자세 정보만을 외부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이 구조를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몇몇 병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많은 시스템들을 보아왔는데 영상이 외부로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도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고는 이거는 이제 도입을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구조는 더 엣지 단말에서 자세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MEC 동작 인식 서버로 전달하는 구조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래로 보이는 것은 일부 단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은 일부 단말에서만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획득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 망을 구성을 한 게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와 국사에 있는 MEC 서버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4, 5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구글 지보드나 이런 데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할 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문자를 미리 이런 문자를 보낼 거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기가 쓰는 텍스트들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보내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말에서 학습을 해서 중앙으로 학습된 웨이트 값만 보내는 구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각자 병원에서만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난 웨이트 값만 중앙으로 보내는 구조를 해서 중앙에서는 각각의 웨이트 값에 대해서만 다시 학습을 하여 개선된 모델을 각 병원에 내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학습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과제를 시작하고 2달 동안은 상당히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MEC를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2달 동안은 TTA 정보보호단이라든가 그 LG U+라든가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니아의 지능형 인프라 본부 여러 곳과 같이 미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미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설계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실제 이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정말 각이 나오는지, 실제 가능한지 요양병원에 먼저 방문을 해서 각 그 카메라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네. 실제 환경은 저희가 총 2군데의 병원에 12대의 카메라를 적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은 이제 관리자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단말단에서 일부 데이터입니다. 일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될 부분들,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다라고 체크만 해주면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관리자단의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병원에서 적용을 한 건데요. 이거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좀 여기 자료를 실기가 좀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샘플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카메라가 이렇게 배치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의외로 그곳에 계신 간호사분들이나 간병인분들이 좀 관심이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찾아와서, 간병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말 이거 이제 되면 저희 많이 편리해지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의 일거리가 더 늘 수도 있는 게 있는지 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 시스템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기반으로 실제 시연을 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자세 정보만을 보여주는데요. 니즈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병원들은 그냥 저희 앞에 부스에서 시연되고 있는 거는 얼굴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으로 보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어서 그런 병원에 따라서 옵션별로 실제 사람이 얼굴만 모자이크 떼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세 정보로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기지국 통해서 해와 국사를 통해 가지고 알림을 간다라고 하는 정보가 되겠고요. 홍보활동 관련해서는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학회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제의료산업 박람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협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조금 실제 요양병원 대상을 했을 때의 반응이 가장 높았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저희가 요걸 설명을 드렸을 때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상용이 가능하냐, 금액은 얼마냐 해서 계속 질문이 이어졌었는데요. 오히려 사회자분께서 이어지는 질문을 조금 줄여주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이제 업체라든가 기관에서 저희에게 계속 의뢰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사업을 통한 성과 부분인데요. 사실 열악한 요양병원 환경에서 MEC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러한 시범 서비스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지금 밖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작은 카메라나 작은 H 단말만 들고 가서 이제 그러한 환경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네트워크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병원에서 싫어하는 그러한 작업들 없이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동작들도 동작 인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했다라는 부분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케어의 질에 대한 향상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환자에게 가해지는 가해라든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 낙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방이라든가 실시간적인 신속한 대응을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케어에 대한 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주신 거는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현재 24시간으로 간병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24시간으로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12시간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 분들이 12시간만 이렇게 하는 교대로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현재 지금 국외 분들이 간병을 역할을 해주시는데 국내 분들도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에 다시 이런 간병분들의 인력에 대한 재창출 일자리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병원의 이제 만족도 평가 부분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조금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 병원에 확진자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조금 저희가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만간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총 한 200개 병상은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일반 병상뿐만 아니라 저희도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아무래도 이 MEC 실증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앞으로 살려서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네, 저희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첫 번째 줄에 질문 있으셔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실증에 사용하신 그 통신사의 5G MEC 기업 서비스가 네. 어떤 식으로 도입돼서 사용하셨는지 내용과 두 번째 그 엣지단의 카메라를 사용하셨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상용 카메라를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모급으로 만드셔서 실험용 장비로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KT와 연락을 했고요. KT에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퍼블릭형이 있고 기업 전용망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업 전용망 쪽을 알아보다가 지금 해외 국사의 MEC 서버를 올해 갓 도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마 몇 번째 안 되는 순서로 저희 동작 인식 서버를 어플리케이션을 그쪽에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그 일반 웹캠 같은 웹 카메라를 사다가 그 분석하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하고 경량화하는 부분들, 사실 뭐 동작인식 아까 그런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엣지 단말에서 초당 10프레임 이상, 15프레임을 뽑을 수 있는 경량화 기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량화 기술, 그러면서 경량화하면서도 인식의 정확도가 낮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은 네. 따로 없으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준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